제가 볼 때는 현 뮤지컬 시장은 각종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켜서 풀 수가 없어요. 14만원, 15만원 비싸다고 관객들은 느끼는데 그거보다 다운되기가 어려워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네딕트 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인 뮤지컬 티켓 시장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뮤지컬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좀 뮤지컬 가격, 뮤지컬 티켓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뮤지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맞아요. 뮤지컬 티켓은 비쌉니다. 네, 맞습니다. 체감상 비싸요. VIP석에 보기 위해서 14만원, 15만원 가격을 내고 관객들은 뮤지컬을 관람하게 됩니다. 맞죠? 또 하지만 그 가격이 이해가 될 정도로 사실 보면서 되게 좋다, 와 진짜 그 값어치를 한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오페라의 유령을 처음 우리나라에서 접해서 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스케일이 다르니까요. 눈앞에서 무대가 샹들리에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배가 정말 물에 강에 떠있는 배가 막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와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노래도 너무 좋고 연기도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뮤지컬이 대극장 공연은 이런 단가가 되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뮤지컬 티켓은 너무 비싸죠. 왜냐하면 마음 먹고 보지 않는 이상 이 가격을 사실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팬이라면 가능하지만, 뮤지컬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하지만, 글쎄요, 뮤지컬을 처음 보는 사람이 14만원, 15만원의 VIP석을 생각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R석이나 A석이나 S석으로 한번 뮤지컬 한번 봐볼까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근데 대극장 뮤지컬이 항상 모든 공연이 다 좋았나요? 호불호가 갈리는 공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봤는데 그 돈을 주고 봤는데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 괜히 봤다, 이게 뭐냐, 막 음향 별로고 관객들 이거 보러 온 사람들 막 주변에서 떠들고 막 핸드폰 보고 막 짜증나고 무슨 냄새나고 이래서 공연을 보러 왔다가 후회를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뮤지컬이 좋았던 이미지가 좋지 않아지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확실해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뮤지컬 관계자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또 저보다 한참 공부 많이 하시고 현업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지만, 그래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르고 뭐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좀 많이 몸담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뮤지컬을 제작하는 제작사들은 정말 많이 이렇게 있지만, 회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만 뮤지컬에 대한 전망, 뮤지컬 산업에 대한 걱정, 발전, 이런 거에 대한 논의와 생각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회사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면 뮤지컬 협회라는 곳이 좀 더 저는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가 경기가 잘못되면은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욕을 좀 먹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해서 뮤지컬 시장이, 뮤지컬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저는 이게 뮤지컬 협회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어요. 뮤지컬 협회가 있고 뭐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는 걸 알지만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뮤지컬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계신지를 좀 잘 모르겠어요. 분명 뮤지컬은 나중에 시작됐어요. 연극보다도 무용보다도 나중에 시작됐지만 대중성을 얹고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뮤지컬 시장이. 그쵸? 근데 이거는 뮤지컬 회사들이 많은 쾌거를 이룬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뮤지컬 산업 자체가 이렇게 주연 배우들의 인건료, 출연료가 점점 상승하고, 그리고 뮤지컬 시장 자체도 정말 유명하고 그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들이 아니면 뮤지컬 티켓이 많이 안 팔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이죠. 뮤지컬 시장의 현실. 유명하지 않은 배우가 공연을 하면은 그 티켓 파워가 없으면 뮤지컬이 팔리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가 볼 때 뮤지컬의 현 주소고 마이너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찐 뮤지컬을 좋아하는 분, 그리고
뮤지컬 배우를 좋아하는 팬 이렇게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분들이 뮤지컬을 안 좋아하진 않겠죠. 뮤지컬 좋아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배우를 보기 위한 그런 문화, 그게 한국의 뮤지컬 시장의 주소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공연을 못하니까 뮤지컬 시장에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산업이. EMK 뮤지컬 회사, 신시 뮤지컬 회사, 오디컴퍼니 뮤지컬 회사, CJ 뮤지컬 회사, 각종 뮤지컬 회사들은, 제작사들은 있는데 왜 저는 뮤지컬이 영상화가 안 되고 뮤지컬 영화가 더 많이 제작이 안 되고 뮤지컬이 어떻게 해야 더 대중적이게 되나를 왜 도맡아 하는 곳이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굿즈도 나오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하게 되고 그렇겠지만, 이게 산업이 발전하려면 더 빨라야 되고 더 급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새로운 시도들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부재가 되다 보니까 공연으로만 뮤지컬이 존재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중예술은 대중들이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대중예술인데, 대중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더 많고, 그리고 항상 코로나의 위험을 감수하고 공연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객 수가 확 줄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죽고 계속 악순환으로 이렇게 돼가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웹뮤지컬 제작했잖아요. 킬러파티 등 웹뮤지컬 제작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아니었으면 공연은 공연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 공연이 아닌 거는 뮤지컬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삶을 다루는 게, 우리네 인생에서의 삶을 다루는 게 스토리고, 그 이야기가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연극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그 다양한 요소가 있는 건데, 그 중에 개중의 뮤지컬은 우리가 살면서 노래로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일하면서 아이고 내가 언제 뭐 이런 타령이 나오듯이, 음악은 우리네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포지션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리하자면 우리 삶 속에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역할이고 일루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래, 뮤지컬을 보면 환상을 일으켜주는 역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연으로 뮤지컬을 하지 않으면 뮤지컬이 아닌가? 저는 왜 우리나라에도 뮤지컬 영화가 이렇게 개봉이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뮤지컬 시장 개발이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렇게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의 10대, 20대들은 뮤지컬을 보니까 이 10대, 20대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면은 뮤지컬을 계속 볼 테고, 그러면 가족 단위로 이제 뮤지컬을 보러 올 테고, 그러면 어차피 뮤지컬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이다 라고 계산하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막 사업을 공부하고 이런 창업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우고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스타트업들은 항상 웬만한 기업보다 엄청 빨라. 그 발전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그 그래프가 점점 빨라서 그 우상향하는 곡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오페라 유령이 첫 내한 공연을 한 그 시점부터 현재 뮤지컬 산업의 우상향 그래프는 얼마나 가파른가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얼마나 변했나요? 현상 유지 대중예술이기에 대중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예술을 즐길 새가 없어요. 아니, 즐기더라도 더 편한 방법, 더 값이 많이 들지 않더라도 즐길 수 있는 예술들이 있는데, 일례로 그냥 가령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웹뮤지컬을 보면은 그거는 뮤지컬이 아닌가요? 공연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더 대중적인 요소들이 그렇게 생겨나면 뮤지컬도 굉장히 마이너한 어떤 연극과 비슷한 포지션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로. 아니, 뮤지컬 시장이 지금 여성들이 주로 관객층이죠? 왜 남성 관객층 더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게 좋은 사례가 데스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데스노트의 남성 관객층이 늘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남성들이 보고 싶어 하는 뮤지컬은 개발을 안 하시나요? 그게 단순히 여배우의 어떤 출연과 같은 문제일까요? 컨텐츠, 어떤 뮤지컬이냐에 따라 남성들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10년 동안 남성 관객층을 위한 뮤지컬의 확장이 있었나요? 시장의 확장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티켓료의 문제도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공연장 대관하는 공연장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그 비용도 들지, 관계자들의 수입도 필요하지, 뮤지컬 회사로서 운영되는 데에 돈도 필요한 거지, 그리고 굉장히 주조연 배우들의 그 인건비도 맞춰줘야 되지. 근데 공연장 천 몇백석에 대한 그 나올 수 있는 그 가격 수는 어느 정도 일정할 테고, 그러다 보니까 굿즈로 그리고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시도를 하지만 그 시도가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로 충분한지, 뮤지컬 산업의 발전 속도가 이게 맞는지.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저번 컨텐츠처럼 그래프에 하얀 곡선이 나오지 않았나. 뮤지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뮤지컬의 영상화, 영화화,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더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뮤지컬이 더 시장이 발전하죠. 뮤지컬은 공연만 해야 뮤지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그런 대형 뮤지컬 회사들도 공연만으로 비즈니스를 하지 마시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 뮤지컬 시장은 각종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켜서 풀 수가 없어요. 14만원, 15만원 비싸다고 관객들은 느끼는데 그거보다 다운되기가 어려워요. 이미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병준님 말에 동의를 하는데, 시장을 더 키워야 된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어린 학생들, 공부하는 대학생들 더 뮤지컬 많이 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산업이 발전하지를 않아요. 소비층을 늘려야 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 한 40대, 50대 오히려 그 주 결제하는 그 층들의 관객들이 늘어난 거는 알거든요. 제가 공연을 보러 가도 느껴요. 요즘에는 그런 40, 50대 분들의 관객이 참 많이 늘었다는 걸.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관크도 는 거 아시죠? 공연 도중에 통화하고 핸드폰 보고 떠들고. 저도 조금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 말만 해봤는데요. 방구석에서 그냥 한 사람이 한 얘기니까 너무 그렇게 귀담아 들으시지 않을 거니까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뮤지컬 배우들 이거 하려고 다 포기하고 본인들 수입보다 많은 레슨비 내가면서 기회 한번 얻겠다고 갑질 다 참아가면서 눈에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게 연기에 대한 열정이나 노래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들어보기 위한 애를 쓰고 있는 현 주소가 그래요. 좀 사회생활이라는 말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저의 너무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인 발상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뮤지컬이 더 잘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베네딕트 한이었습니다.